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북방함대의 압박 속에 흔들리던 북극,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노르웨이가 내놓은 선택은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과 소형 원전이었죠. 전문가들의 조롱은 단 한 번의 오로라 시연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왜 노르웨이는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기지에서 북극 해양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라라 요한슨입니다. 그날 새벽 4시 32분, 평소와 다른 긴급 경보음이 기지 전체를 흔들었죠. 잠에서 깬 제가 황급히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복도로 나서니 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당황과 걱정이 섞인 얼굴들이었어요. 모든 직원 즉시 상황실로 집결하라. 방송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만난 동료 페테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 일이지, 라라? 이런 경보는 처음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상치 않아 보여.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는 북극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 파란색으로 고요하던 화면이 뭔가 달랐어요. 붉은 점 7개가 우리 쪽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붉은 화살표들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 편대입니다. 현재 고메 통로를 향해 접근 중이에요. 정보 분석관 한센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고메 통로, 즉 그린란드 마이너스 아이슬란드 마이너스 영국 사이의 해협 지역을 말하는 거였죠. 이곳은 러시아 잠수함들이 대서양으로 나가는 전략적 관문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긴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편대 규모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 기지장 올센이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 7척으로 추정됩니다. 선두는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으로 보이고 뒤따르는 것들은 공격형 잠수함들 같아요. 보레이급이라니. 저도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전략 핵잠수함이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현재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시속 약 30노트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속력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2시간 17분 후 우리 관할 해역 도착 예정이에요. 2시간 17분. 기지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올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0년 넘게 이 기지에서 근무한 베테랑인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나토 본부와 노르웨이 해군 사령부에는 연락했나? 네, 둘 다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르웨이해 상공에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어서 즉각 대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항공기 출동은 불가능하고 함정 파견도 절차상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6시간. 그 시간이면 이미 늦죠.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모두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붉은 점들은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네. 기술팀장 라르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상황실에 무겁게 메아리 쳤죠. 저는 그때 처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최첨단 관측 장비와 위성 연결망으로 가득한 이 기지에서도 실제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올센 기지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장비 점검에 들어가자. 레이더, 수중 음향 탐지 시설, 위성 통신망 전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확한 정보 수집뿐이야. 하지만 상황실에 모인 우리 모두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측과 보고만으로는 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러시아 잠수함 편대가 접근한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지 전체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건물이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페테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죠.
기지 지하에서 올라오는 소음이었거든요. 발전 기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통신 담당 직원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1호 디젤 발전기가 멈췄다고 해요. 과부하로 인한 자동 정지 같습니다. 올센 기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 기지는 총 3대의 노후 디젤 발전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멈추면 나머지 2대에 부담이 갑니다. 즉시 수리팀을 보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2호 발전기도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 중이에요. 기술팀장 라르센이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 현재 상태로는 최대 48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그마저도 3호기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48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끊어지면 레이더도 통신시설도 심지어 난방까지 모든 게 멈춰요. 영하 40도의 북극에서 난방이 끊어진다는 건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외부 기온이 얼마나 되나? 올센이 물었어요. 현재 영하 38도,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입니다. 풍속이 시속 120km에 달해요. 기상 담당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밖은 정말 지옥 같은 추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력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네. 한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다가오고 있고 기지는 전력 위기에 처했죠.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3호 발전기였어요. 3호기 연료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터가 얼어붙은 것 같아요. 라르센이 다시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3대 모두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거든요. 수리 가능한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이 추위에서는 야외 작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장비들이 계속 얼어붙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요. 최첨단 관측 장비들로 가득한 이 기지도 결국 기본적인 전력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 전력이 끊어지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비상 배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핵심 시설만 가동한다면 최대 12시간입니다. 하지만 난방은 포기해야 해요. 12시간. 그것도 난방 없이 말입니다. 상황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러시아 잠수함을 감시해야 하는데 정작 기지 자체가 생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먼 기지가 되는 거네. 올센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밖에서는 북극의 거센 바람이 기지를 흔들고 있었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발전기들은 하나씩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전력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상황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젊은 정보 분석관 에릭 한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올센 기지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말이야?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걸 말입니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한센의 말에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원자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원자력은 너무 위험해. 특히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기술팀장 라르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있어요. 컨테이너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고 안전성도 검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센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올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의 잠수함 탐지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자체 개발한 차세대 잠수함과 수중 음향 탐지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이 말에 몇몇 장교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사령관 페데르센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시아 기술이 북극의 혹독한 환경을 버틸 수 있겠나?
우리는 지금 영하 40도에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맞아, 그들이 이런 극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른 장교도 동조했습니다. 상황실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졌어요. 하지만 한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동맹국들의 해법은 너무 오래 걸려요. 미국의 핵추진 시설은 설치에 최소 6개월이 필요하고 영국의 발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48시간밖에 없어요.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는 건 너무 위험해. 라르센이 여전히 반대했어요. 더군다나 국내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야. 작년에 원자력 발전소 확장 계획만 발표해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잖아. 정말 그랬어요. 노르웨이는 환경의식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죠. 정치적 부담도 엄청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1시간 30분 후면 도착하고 우리 발전기는 언제 완전히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먼 기지가 됩니다. 올센 기지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했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나? 올센이 한센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이 최근 독자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개발했고 잠수함 탐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나타난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어요. 한센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황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금기를 깨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틀 안에서 위기를 감수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올센 기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한국 측에 연락해보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 올센의 말에 상황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외교부를 통해서 연락해야겠네요. 한센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오래 걸려. 직접 한국 해군 사령부에 연락해보자. 놀랍게도 한국 측의 응답은 매우 빨랐습니다. 이 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화상회의 연결이 이루어지자 스크린에 한국 해군 중령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해군 중령 한유진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그의 모습이 의외로 젊어 보였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침착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전력 공급 위기와 러시아 잠수함 접근이라는 이중 위기 상황이군요. 한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해결책이 있다는 듯한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올센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컨테이너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차세대 수중 음향 탐지 시스템을 즉시 파견할 수 있어요. 이 말에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즉시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죠? 군용 수송기로 6시간 내 도착 가능합니다. 설치팀과 함께 모든 장비를 가져가겠어요. 6시간.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까? 부사령관 페데르센이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영하 60도까지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북극 환경은 충분히 고려되어 있어요. 한유진의 답변은 확신에 찼습니다.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라르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완전한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한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저희는 말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그의 말에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느껴졌어요. 완전한 보장은 없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한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이번 작업은 실험적 성격이 강해요. 극한 환경에서의 실제 운용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면 향후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를 제안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급한 불을 끄고 그들은 실전 데이터를 얻는 거죠.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올센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6시간 후에 만나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성공할까요? 정말 한국의 기술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페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낯선 동맹과의 첫 만남,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이제 정말 모든 걸 걸고 시도해봐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건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이었습니다. 거대한 군용 수송기가 기지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젊은 팀이네. 페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유진 중령을 포함해 총 8명의 팀원들이 내렸는데 모두 30대 정도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장비들이 정말 컨테이너 크기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려진 소형 모듈 원자로는 정말 일반 컨테이너와 비슷한 크기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설치 작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한유진이 올센 기지장에게 말했어요. 영하 38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추위에 정말 괜찮을까? 라르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수 방한복을 입고 전용 장비들을 사용하더군요. 처음 이 시간 동안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컨테이너형 원자로를 기지 옆에 설치하고 전력 연결 작업도 차근차근 이루어졌어요. 수중 음향 탐지 시스템도 해안가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센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냉각 파이프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자가 급히 보고했어요. 원자로의 핵심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예상했던 문제네요. 하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한유진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였어요. 냉각 파이프를 교체하려면 최소 3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봐라, 역시 아시아 기술로는 북극을 버틸 수 없어. 부사령관 페데르센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다른 몇몇 장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기지의 환경과학자 라라 박사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그녀가 직접 나선 거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지역의 기후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거든요. 라라 박사가 한국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북극에서 연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파이프가 얼어붙는 건 예상된 일이에요. 하지만 해결책이 있어요. 라라 박사가 특수보온재와 열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팀과 함께 직접 수리 작업에 참여했어요. 이렇게 감싸면 다시 얼어붙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한유진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두 팀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이번엔 수중 음향 탐지 시스템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이상 신호가 나온 거였어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추위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팀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역시 실험실과 현실은 다르군.
몇몇 사람들이 다시 의구심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한유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예비 배터리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겠어요.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실패와 문제가 반복되었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라 박사를 비롯한 기지 직원들도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한 기술이지만 서로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센 기지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은 기술이었지만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야. 올센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고 이제 실제로 가동해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설치 작업이 완료된 시간은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실제 가동 테스트 시간이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유진이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럼 시작해보자. 올센 기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가동 시작합니다. 한국팀 기술자가 조작 패널을 작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30초 정도 지나자 낮은 진동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가동 중입니다. 출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전력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지의 전력 담당자가 놀라며 보고했어요. 계기판의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오로라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녹색과 보라색의 아름다운 빛이 북극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와, 정말 환상적이네. 페테르가 감탄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지 전체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둘씩 건물의 조명이 밝아지더니 곧 전체 기지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성공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상황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북극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중 음향 탐지 시스템을 테스트해 봅시다. 한유진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중요한 테스트였어요. 러시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해저 탐지망 활성화합니다. 한국팀이 조작을 시작했어요. 해안가에 설치된 수중 음향 센서들이 하나씩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저도 놀랐습니다. 벌써 뭔가 탐지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직 테스트 단계입니다. 모의 잠수함을 투입해서 정확도를 확인해 봐야 해요. 한유진이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미리 준비한 소형 무인 잠수정을 바다에 투입했어요. 모의 표적 투입 완료. 수심 50m에서 이동 중입니다.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실의 레이더 화면에 선명한 점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탐지되었습니다. 거리 2.3km, 방위각 북동쪽 15도. 한국팀 기술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확도는 어떤가요? 올센이 물었어요. 오차 범위 3m 이내입니다. 실제 위치와 거의 일치해요. 이 말에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정말 놀라운 정확도였거든요. 이동 경로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화면에는 모의 잠수함의 이동 경로가 선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의 오로라처럼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실패와 의심이 무색하네요. 라르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그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 같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한센이 말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성공으로 끝나고 있었거든요. 하늘의 오로라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녹색, 보라색, 때로는 붉은색까지 섞인 빛의 향연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우리의 기술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가 남았어요. 한유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러시아 잠수함이 접근하면 어떻게 될지 봐야죠.
정말 그랬어요. 모의 테스트는 성공했지만 실전에서도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오로라가 사라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실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실에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어요. 실제 잠수함 신호가 탐지되었습니다. 한국팀 기술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러시아 잠수함인가? 올센 기지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신호 분석 결과 보레이급 핵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거리 15km, 접근 속도 시속 25노트. 한유진이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탐지되고 있는 건가? 페데르센 부사령관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지금까지 러시아 잠수함들은 거의 탐지되지 않았거든요. 네, 명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중 음향 신호가 매우 선명해요.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잠수함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우리 쪽을 향해 꾸준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편대는 어디 있나? 총 6척이 더 탐지되고 있습니다. 모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접근 중이에요. 이 말에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척 모두가 탐지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나토 본부에 즉시 보고하자. 올센이 명령했습니다. 이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한센이 답했어요. 나토 본부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잠수함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팀 기술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붉은 점들이 하나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퇴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정말인가? 올센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명확합니다.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 소식에 상황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편대가 실제로 퇴각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퇴각하는 거지? 페테르가 의아해했습니다. 은밀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유진이 설명했어요.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들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탐지되고 추적당하는 순간 전략적 가치가 사라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실시간 추적 데이터를 러시아 측에도 전송했습니다. 한센이 보고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탐지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 데이터로 증명된 성과를 정리해보자. 올센이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했거든요. 가동률 99%입니다. 24시간 연속 운영에서 단 1시간만 정지했어요. 한국팀이 보고했습니다. 저온 배터리 성능은 어떤가? 유지율 89%입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표적 추적 능력은 최장 41분간 연속 추적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평균 2.5m였고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성과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성공이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르웨이 환경단체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실시간 데이터 공개와 독립감시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네요. 올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했던 그들이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환경 친화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실제로 보여준 성과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잠수함의 은밀성이 끝나고 새로운 억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토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 결과였어요. 상황실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델은 새로운 억지 패러다임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무총장의 말에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공식적인 인정이었거든요. 북극 지역 안보에 있어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차세대 탐지 시스템의 결합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한유진이 뿌듯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의심받았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북극 전 지역에 이런 시스템을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올센 기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노르웨이와 한국의 동등한 파트너십이 있을 거예요. 동등한 파트너십. 이 말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어요.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관계가 된 거죠. 라라 박사님. 한유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현지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정말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관측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했다는 게 말이에요. 저희 기술팀장들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기술을 의심했던 그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협력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결합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노르웨이의 현지 경험이 만나면서 시너지가 발생한 거였어요. 환경단체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페테르가 보고했습니다.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개하고 독립감시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투명한 시스템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투명성이 신뢰를 낳고 신뢰가 협력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북극 전 지역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책임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측자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한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한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모델이 기준이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극의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추위와 고립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협력이 있고 무엇보다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핵의 언어를 우리는 안전과 주권 그리고 연대의 문법으로 번역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핵이라는 무서운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도구가 된 거였죠. 한 달 후 첫 번째 확장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도 같은 시스템이 설치되었어요. 이제 곰의 통로 전체가 우리의 감시망 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라라 박사님이 설계한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네요. 올센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의 설계였어요. 북극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만든 것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관측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설계자였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 기술과 경험의 결합,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안보 체계.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위기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뀐 거였죠. 북극의 오로라가 다시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 아래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의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